변호사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국회의원 돼서도 그랬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남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하나는 흑수저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무렵 이때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집이 경매를 당해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안 해본 일 없이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심지어 고시 공부할 때에도 온전하게 고시 공부에 매달리지 못하고 고시 공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게 저한테는 지금 많은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계층,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저 역시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의 자산과 장점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던 그 계기 역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절박감이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위원회 활동은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고 계속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보였고, 위원회가 끝나면 검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방식의 검찰개혁은 어렵겠다, 그냥 소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가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우리 사회의 공정의 화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검찰개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거나 하여튼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검찰과 국정원, 권력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불의의 탑을 가서 망치를 두들겨서 부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온전히 바뀌지는 않겠더라고요. 다시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럼 어떤 탑을 쌓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그러면 어떤 세상일까는 모두에게 다 답이 다릅니다. 그런 다 다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설계하고 여기서 튕겨나가는 사람 없이 그런 세상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어떤 수단,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표출되고 있는데, 그 갈등을 그냥 갈등 그 상태로 두면 결국에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한데 모아서 갈등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거기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그 대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결국에 정치가 아닐까, 그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잘 싸워야 되는 것이지 몸으로 싸우는 방식의 싸움은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잘 싸운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의 싸움, 그거는
매우 필요한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런 싸움들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답답해한 것 중에 하나가 속 시원하게 일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일해봐라라고 몰표를 줬으면 그 속 시원하게 일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또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구장창 검찰개혁만 얘기를 할 건데요. 저것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지금 거의 특권 계층화되어 있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폐지시키고 내려놓기가 검찰개혁에 있어서 출발점이면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시를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동급이다. 그런데 지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근본적인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입니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아예 법에 명시해서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검사장급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라거나 관용차가 나온다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도 제도적으로 없애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그냥 공무원이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 혹은 특정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들을 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남양주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가는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충분한 대중교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해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양주는 어떤 문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가장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6호선, 9호선 연장 문제, 그리고 GTX 노선을 연장해서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교통 공약들을 내세웠고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색한데. 일단 4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끝내 이뤄낸 것, 완수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양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역시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